자, 연습 문제 1번 보세요. 분계 연습 1번.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00주를 한 주당 5,500원. 장부가액은 5,0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5,000원짜리인데 5,500원에 매각했단 얘기예요. 되셨죠? 장부상에 써 있는 금액은 한 주당 5,000원인데 이걸 한 주당 5,500원에 매각하고 있어요. 대금은 매매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져요.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5,000원짜리 300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내가 현재 지금 장부에 써 있는 건 5,000원짜리니까 그러면 얼마가 150만 원이 없어져요. 그런데 얘를 5,500원씩 처분하고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게 돼요? 165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만 원 빼고 들어왔죠? 수수료 빼고.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163만 원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만 원짜리를 163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네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얼마? 13만 원.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2번.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을 정기 예금 만기 6개월이네요. 이체하였으며 이때 보통 예금에서 700원의 송금 수수료가 인출되었다. 자, 그럼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얼마 빠져요? 500만 700원이 빠지죠? 근데 500만 원은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고 700원은 수수료 준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자,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다. 얼마? 500만 700원이 빠져나갔어요. 500만 원은 정기예금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자산이 증가하죠. 정기예금이 얼마? 500만 원. 그런데 700원은 뭐 줬다고요? 수수료 줬다고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3번 단기 보유 목적으로 6월 1일 2,400만 원 천주 한 주당 24,000원짜리 취득하였던 상장 주식 전부를 한 주당 2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되었다. 자, 말 그대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없어져요.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2,400만 원짜리가 없어져요. 맞죠? 그런데 얘를 얼마에 처분하고 주당 2만 원이니까 2만 원, 2천만 원이네요. 처분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됐대요.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2천만 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2,4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400만 원에 손해가 났죠?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죠. 되셨죠? 안 어렵죠? 4번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미로의 주식 100주를 주당 75,000원 액면가액 나와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었을 때는 액면가액 무시해도 돼요. 무시하는 거예요. 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75,000원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자, 단기매매 증권을 샀대요. 그죠? 그럼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얼마씩이요? 75,000원씩 100주니까 750만 원이겠네요. 750만 원. 그리고 수수료가 또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75,000원.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757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다음 5번.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중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자, 주식회사 삼화 보통주가 보유주식 수 1000주가 있는데 취득할 때 15,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공정가치가 16,000원으로 늘었네요. 그러면 1,000원씩 100주니까, 1,000원씩 1000주니까 100만 원이 늘었네요. 맞죠? 다음 주 동성 보통주는 주식수는 500주, 주당 취득 원가가 2만 원인데 2만 1,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1,000원씩 500주니까 50만 원이 늘었네요. 그러면 지금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그냥 합쳐서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요. 어떨 때는 따로따로 처리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냥 두 개 합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늘은 거예요? 두 개 합쳐서 150만 원이 늘었죠. 왜 늘었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결산일이라서 평가해 봤더니 가격이 올랐다. 올랐으니까 이익이 난 거죠. 그래서 1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6번 볼까요? 당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만 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은 현금 과부족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결산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 많이 헷갈려요. 당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지금 차변에 잔액이 남아있을까요? 대변에 잔액이 남아있을까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당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됐을 당시에 현금 5만 원,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해놨었을 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찾으면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고, 그죠? 얼마? 5만 원을 없애고 결산일까지도 못 찾으면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잡손실로 하라고 그랬었죠. 5만 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실기 문제에서 결산 문제로 가끔 등장해요. 당사는 7번. 당사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그러면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산일이라서 대변으로 뭐를 없애고
현금 과부족을 없애고 일부는 찾았죠? 일부는 찾았고 일부는 못 찾았네요. 40만 원을 결산일이라서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서 32만 원은 영업사원의 시내 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교통비 준 거니까 차변에 여비 교통비로 얼마를 32만 원을 8만 원은 못 찾았으니까 뭘로 하라고요? 잡손실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8번.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이며 기말 현재 잔액 마이너스 1,000만 원은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자체는 보통예금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보통예금을 재무상태표에 쓸 때 마이너스로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0으로 만들고 그리고 얘를 뭘로 바꾸겠다?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에 원래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넣어주면 보통예금이 0이 되겠죠. 자, 근데 이 1,000만 원이 왜 생긴 거예요? 은행에서 빌린 거죠. 그래서 뭘로 하시면 돼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통예금의 마이너스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이런 뜻이에요. 9번. 결산일 현재 장부상 잔액은 3,524만 5,450원이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은 3,523만 2,780원으로 현금 부족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했다.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결산일 현재. 이게 결산일이 아니라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 놨다가 처리하면 되잖아요. 결산일 때. 근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 오늘 현금이 없어졌다. 오늘 현금이 없어진 걸 오늘 알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이 결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뭘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잡손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이 얼마죠? 12,670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10번.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700만 원에 구입한 상장회사 주구노물산에 주식 200주 중에 80주를 주당 4만 원에 처분했고 처분 대금은 소망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한 주에 얼마짜리였던 거예요? 700만 원 나누기 200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샀을 때는 3만 5천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걸 4만 원에 처분을 한 거죠?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 3만 5천 원짜리 80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80만 원이 나가는데 얘를 주당 4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건 보통예금에 얼마가 들어와요? 32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얼마가 이익이에요? 40만 원이 뭐가 생기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네요. 되셨죠? 다음 11번. 거래처인 주인성상사에 1년 이내 회수 목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8천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인성상사의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랬네요. 그러면 내가 오늘 1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쵸? 1억을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언제? 1년 이내 회수 목적이니까 답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돈 받을 권리가 생겨요. 1억. 자, 근데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보통예금에서 8천만 원을 꺼내줬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8천만 원이 빠지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단기 대여금이 생기는 거죠. 그럼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얘가 어디에 포함이 된 거예요? 대여금에 포함이 된 거죠. 자, 다음 객관식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객관식 문제 1번.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A의 주식 10주를 한 주당 56,000원에 구입하고 거래 수수료 5,6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및 계좌에서 결제하였다. 당의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개를 해야 되는데 분개를 하면 안 나오는 계정 과목이 누구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누가 안 나오죠? 만기 보유 증권은 안 나오죠? 단기 매매 증권을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생겼고 수수료 나갔으니까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으니까 보통예금이 나오겠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안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2번 유가증권 중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시장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맞죠? 다음 2번 기말의 평가 방법은 공정가액법이다. 우리가 결산일이 되면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3번 기말평가 차이는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4번 단기매매증권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은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유형 자산이 아니라 유동 자산인 당좌 자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보길 바라면서 내는 문제죠. 유동 자산이다 이러면 맞는 건데 그죠? 자, 4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단기 투자자산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단기 투자자산의 종류 얘기했었죠? 단기 금융상품 있었고 단기 매매증권 있었고 단기 대여금 있었고 그죠? 답은 2번. 보통예금은 요구불 예금이라고 했었죠? 얘는 단기 투자자산은 아닙니다. 3번에는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4번. 다음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아까 유가증권은 주식이라는 지분증권과 채권이라는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분증권은 주식 등을 말한다. 맞죠? 다음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이다.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식 중에는 만기보유증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번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얘는 유동자산이 안 되겠죠.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제한이 있다는 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당좌예금을 가입을 하러 은행에 가잖아요. 그래서 은행한테 은행아 나 당좌예금 하나 가입할게.
근데 너는 신용도도 별로고 뭐 담보도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 대신 네가 만약에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보증금을 넣어 놓으면 그러면 만들어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당좌 개설 보증금은요. 수표를 발행해도 보증금은 안 꺼내줘요. 그럼 보증금은 언제 찾아갈 수 있느냐? 나 이제 니네랑 당좌 거래 안 할래. 빼갈 때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있긴 하지만 쓰지 못한다. 그게 당좌 개설 보증금이고요. 그런 경우에 계정 과목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합니다. 얘도 예전에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통장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고 얘는 꺼낼 수 없는 돈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년 안에 못 찾으니까. 다음 2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에 해당하고요. 다음 3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이 되겠죠. 거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 부분은 당좌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 판매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고 4번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유동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현금으로가 전환이 가능한 거. 그래서 5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반드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거. 자, 1번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채이자표. 지급기일이 도래했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도래한 사채이자표는 아까 우리 뭐에서 배웠어요? 현금으로 배웠어요. 자, 얘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해요. 아까 우리 우편한 증서 뭐 이런 거 배웠죠? 다 가계수표 뭐 이런 거. 그때 했던 얘기예요.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그럼 1번은 맞고요. 2번. 결산 시점 만기가 3개월 양도성 예금 증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을 하려고 하면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되는 거예요. 결산 시점의 만기 3개월도 아니고 취득 당시에 3개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4번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선일자 수표는 뭘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매출 채권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 엄처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건 1번만 답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취득 후에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아니죠. 유가증권은 취득하게 되면 종류는 4가지예요. 명칭으로 따지면 4가지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기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4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빠졌죠? 다음 2번 보세요. 유가증권의 분류는 취득 시 결정되고 그 후에 보유 능력의 변화가 있으면 재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 3번.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이다. 맞죠? 다음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를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이다.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다음 8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의 통화 대용 증권. 통화 대용 증권은 다 현금이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단기 매매 증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다음 3번.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얘는 현금성 자산이죠. 4번.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것도 다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까지를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하지 않겠네요. 다음 9번은 아까 풀어봤고 10번도 풀어봤네요. 그죠? 다음 주관식 문제 1번 볼게요. 요것도 아까 풀어드렸네요.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거.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기합수표, 양도성 예금 증서 30일 만기니까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얼마예요? 합치면 127만 원이네요. 그죠? 자, 2번. 다음은 주 알파의 2020년 거래 중에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것이다. 2020년 주 알파의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 외 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4월 8일 오메가전자의 보통주 100주를 500만 원에 취득하였대요. 자, 8월 1일 날 오메가전자로부터 20만 원의 중간 배당금을 수령했대요. 자, 배당 받으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배당금 수익이에요. 그죠? 그럼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해요. 다음 12월 31일 오메가전자의 보통주 시가는 545만 원이에요. 500만 원 주고 샀는데 45만 원이 늘었네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죠? 45만 원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재무상태표에 쓸 때 얼마라고 써야 돼요? 545만 원이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영업의 수익은 배당금 수익 20만 원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45만 원 해서 65만 원이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겠죠. 이해되셨나요?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주 고려개발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주 삼성가전의 주식의 거래 내역이다. 기말에 삼성가전의 공정가치가 주당 2만 원인 경우에 손익계산서상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과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단, 취득원가의 산정은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자, 단가가 다른 게 들어왔을 때는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에 구입할 때 평가 방법은 이동평균법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6월 1일 날 200주를 샀대요. 한 주당 얼마씩? 2만 원씩. 자, 그 다음에 7월 6일 날 200주를 또 샀는데 한 주당 18,000원씩 산 거예요. 단가가 다르죠? 그럼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짜리 몇 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19,000원짜리 400주를 갖게 되는 거네요. 맞죠? 금액을 맞추면 이동평균법으로 맞추니까 19,000원짜리 400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150주를 22,000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19,000원짜리를 22,000원에 처분을 했죠? 그러면 3,000원씩 몇 주? 150주에 뭐가 생겨요? 45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는 몇 주 남아 있어요? 19,000원짜리 25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150주는 처분했으니까. 근데 100주를 또 샀어요. 19,000원에. 그러면 이번엔 단가가 맞네요. 19,000원짜리 100주니까 이제 몇 주로 바뀌어요? 350주로 바뀌어요. 맞죠? 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9,000원짜리 350주인데 문제 보세요. 자, 아까 문제에서 기말에 주 삼성가전의 공정가치가 주당 2만 원인 경우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씩 올랐어요? 1,000원씩 350주가 올랐어요. 그러면 35만 원에 뭐가 나오게 돼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나오게 되죠. 되셨나요? 자, 4번 문제. 기말 현재 단기매매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증권 보유를 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 외 손익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영업의 손익 그랬으니까 영업의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A사의 주식의 취득원가는 2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30만 원이래요. 자, 20만 원 주고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결산일 날 보니까 얼마로 늘었대요? 30만 원으로 늘었대요. 자, 뭐 분계 연습도 할 겸 어떻게 하면 되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늘었다? 10만 원이 늘었다. 자, 얘가 늘어난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을 결산일이라서 뭘 했더니 평가를 했더니 이익이 났더라. 10만 원. 자, 단기 매매 증권 자체가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해요?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겠죠. 영업 외 수익. 두 번째, A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현금 배당금 6만 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6만 원이. 자, 왜 뭘 받은 거라고요? 배당금을 받은 거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수익이니까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6만 원. 마찬가지로 영업활동하고 관계없는 애니까 얘도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겠죠. 다음 B사의 주식 취득원가는 15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은 12만 원이다. 그럼 떨어졌네요.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떨어졌다고요? 3만 원이 떨어졌어요. 자, 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결산일이라서 평가를 해봤더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손실이겠죠? 3만 원. 그러면 얘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영업 외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16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면 결과적으로는 13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이 13만 원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되셨으면 5번 갈게요. 다음은 기말 자산과 부채의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저번에 한번 살짝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일단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에 해당하고 타인 발행 수표는 다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받으러음은 매출 채권에 속하고요. 외상 매입금은 지급어음이랑 같이 매입 채무에 해당하고 외상 매출금은 바로 위에 받으러음이랑 같이 매출 채권으로 표시되고 우편환 증서도 뭘로 한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단원별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